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1년 3월 11일입니다. 어제 2017년 그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저는 경복궁역 가까이에서 나라봉하고 같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시가 돼서 을지로 입구로 갔는데 오랜만에 여러 동지들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작년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집회를 예년처럼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우연하게 중국 폐렴 때문에 전혀 집회를 할 수가 없었었죠. 그러다가 어제 또 모처럼 좀 큰 행사가 돼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유튜브를 봤더니 헌재 앞에서 경복궁 옆에서 또 따로 이제 행사하는 것 때문에 갔지만은 또 중앙에서 하는 행사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까 헌재 앞에서 행사를 할 때 조 대표님하고 가세현하고 인터뷰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박 대통령 선고가 날 때 제가 가세현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세현이 작년에 홍문종을 사이에 두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로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 수준으로 가세현이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제가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 보니까 가세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연한 것인지 기획을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조 대표하고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야 항상 봐도 걱정할 게 없죠. 누구하고 만나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서 항상 우리가 조원진 대표를 믿는 거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가세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지도 정말 제대로 말씀해 주셨고 또 가세현에 대한 태도도 말씀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참 말씀을 잘 해주셔서 항상 제가 조원진 대표를 정말 큰 사람이라고 본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처럼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관계 개선을 하라. 1년이 지나고 나서 홍문종이 어떤 인간이라는 건 분명히 알았을 테고 그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걸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어제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님께서 대구에서 또 어떻게 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느낀 거는 제가 또 저녁에 또 단디하자 방송도 봤는데 생각이 이렇게 똑같다는 또 참 우연 아니면 놀라움 이런 걸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조원진 대표가 어느 방송이든 어디든지 나갈 기회가 된다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가세현도 또 그랬지만은 가세현이든 심지어 김우진 방송이든 누구든 방송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느낀 것은 가세현 김세희나 강용석이 옛날처럼 우리한테 조원진 대표님한테 그렇게 뜨뜻하게 말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었어요. 말에 그전처럼 막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세고 이렇지는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단디하자도 어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랬는데 사실 작년의 일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당 후원금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김세희가 그거를 읽어가면서
우리 공화당을 건너뛰었는지, 그것도 버벅대면서 우리 공화당 이름이 나오니까 그걸 읽지 않으려고 버벅댔던 그 순간 그걸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 공화당을 쏙 빼고 정의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짐당을 얘기하고 새벽당을 얘기할 수 있는지, 뭐 얘기를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제가 원망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 중간을 뺄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괘씸하고 분노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읽으면서 오이가 우리 공화당이네요. 참 장하네요. 참 대단하네요.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오이가 우리 공화당이네요. 이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분노를 하고 있죠. 사실 뭐 그런 거라든가 제가 다른 톡방에서 저도 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우리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죄다. 또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친구들하고도 등을 지고 정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또라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이런 투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그때도 보면서 과연 김세희나 강용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족은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당하고 있는 만큼 그런 비난과 또라이 취급을 받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강용석이나 김세희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고 있겠죠. 정말 우리는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수십 년 된 친구들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그런 비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마저도 우리는 힘들어하면서 이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김세희나 강용석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든 이 정당을 꾸려가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2017년도부터 우리가 배신자니 역적이니 외골이니 무슨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당을 지켜가면서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되겠다고 울면서 잠을 못 자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우리가 더 나은 글을 보고 입고 먹을 때 제스로하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이 지켜가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건너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뭐 지난번에 고릴라 상념이 가세현에 있다가 나왔어요. 고릴라 상념이 방송하는 거를 뭐 제가 찾아서 본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들 돌리고 하면서 저도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우연히 다들 또 보게 됐지만은 결국은 고릴라 상념이 가세현하고 헤어진 이유 뭐 다는 말하진 않았는데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짐작을 못한 건 아니에요. 방송을 보면서도 뭐 좀 그런 걸 느꼈었고, 그리고 고릴라 상념이 방송에 나와서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기가 뭐 그게 있는 세 사람들이 워낙 말빨이 세니까 네 번째 사람마저 치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뭐 저도 똑같은 입장인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팍팍 치고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몇 번 했는데 또 방송을 고릴라 상님이 하는 방송을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는 하고 싶지 않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 됐어요. 뭐 저도 뭐 고릴라 상님이 욕망하는 김세희 정도의 그런 면이 다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걸 보면서 제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사실 남의 방송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1인 방송이기 때문에 각자 할 수밖에 없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방송도 보면은 거기 뭐 기자로 나갔다 뭐 했다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나와서 다 자기 방송을 하더라고요. 뭐 사실 콘텐츠가 문제지 유튜브를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잘하는 수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뭐 고릴라 상념은 어차피 자기 방송이 있는데 남의 방송에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은 그런 많은 모욕을 당하고 참지 못해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물론 뭐 가세현 가수도 공격을 하고 작년에 홍문종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가세현 방송에 나가서 많이 공격을 했겠죠. 저는 뭐 그런 건 하진 않아요. 저도 댓글을 한두 개 화가 나서 달긴 하지만은 막 그렇게 뭐 공격할 정도로 그러지는 않는데 작년에는 충분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홍문종이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고 뭐 가세현이 계속 그렇게 편들어주고 가면서 그런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가서 공격을 하면서 가세현도 놀랐겠죠. 뭐 거기에 대한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뭐 고릴라 상념의 방송을 보면서 또 우리 공화당원들이 또 가세현이나 또 어디나 들어가서 그렇게 공격하는 댓글을 다는 것을 하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릴라 방송을 보면서도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유튜브들이 서로 공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그렇고 한국 사람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돌았으면 처음 다 욕하고 다 그래요. 물론 뭐 사람들이 고릴라 상님 보고 왜 참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시기를 딱 제대로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하다가 또 참다가 보면 시간을 놓치고 하다가 보면 달이 가고 몇 달이 가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못 견뎌서 나와서 또 그런 뭐 내용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제가 가세현 방송을 보면서 막 거기에 막 응원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돌변해서 또 누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이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는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세현을 막 또 칭찬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또 뭔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서 또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데 뭐 가세현이 어떻다는 거 또 누구가 어떻다는 거 우리 공화당원들은 2017년도부터 그런 거를 많이 당해 왔잖아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여기저기 유튜브 다니면서 그렇게 막 공격하고 하는 거를 하지 말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아요. 어떤 놈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 뭐 이놈이 좋다고 막 열광할 것도 없고 저놈이 나쁘다고 막 분노할 것도 없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뭐 가세현에 대해서 뭐 이제 또 못마땅해 왔던 사람들이 많아서 고릴라 상영 가서 또 댓글을 많이 달 수도 있을 텐데 특히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께서는 공감은 하셔도 막 댓글 달고 하는 거는 하지 말기를 뭐 댓글을 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어느 편을 막 편들고 막 누구를 죽을 듯이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뭐 가세현이든 또 다른 방송이든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옛날처럼 막 분해갖고 올리는 그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그런 방송들을 더 이상 보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봐야 될 필요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보기는 보는데 뭐 며칠 지나고 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를 못 봤다고 해서 뭐 정보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봤다고 해서 뭐 대단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우리가 왜 싸우는지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미친듯이 댓글 달고 막 공격하고 응원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고, 뭐 저도 이러면서 참 제 스스로가 염세주의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뭐 박 대통령 정치 18년에 돌아온 거는 그런 배신뿐이니까요. 어떤 놈이 어떤 짓을 할지를 몰라요. 지금 좋다고 난리치지만은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별로 뭐 여기저기 뭐 흥분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김소연 변호사, 작년에 제가 김소연 변호사가 그 조국 고소하는 건 이거 같이 한다고 저도 동참을 했어요. 김소연 변호사한테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정규제 방송에 나가서 박범계랑 싸우고 있는 거 얘기를 듣고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뭐 더 이상 알아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나 뭐 제가 뭐 긴 말은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하나 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제가 김소연 변호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따뜻한 충고를 한다면 김소연 변호사가 느끼는 그 분노를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말하고 있는 그 타블렛 PC 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저는 왜 김소연 변호사가 이 타블렛 PC에 대해서 말하게 됐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뭐 가세연 유튜브에 나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게 맞다면 사실 저는 별로 공감은 하진 않아요. 가세연이 가세연이 유영아 변호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가세연이 유영하와 홍문종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못마땅하고, 또 가세연이 우리들이 박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책을 내려고 했던 그 시도 그거 제가 못마땅하고, 물론 그게 유영하가 장난질을 했는지, 물론 뭐 유영하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박 대통령 뜻이라고. 과연 그게 박 대통령 뜻이었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세연한테 편지도 썼지만은 우리가 박 대통령한테 듣는 첫 인사를 가세연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야 하느냐, 저는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박 대통령 생신 때 박 대통령께서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조은진 대표, 우리 공화당 하여튼 전화를 해와서 연락을 해와서 우리 공화당한테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조은진 대표님께서 그 주위에 토요일날 서울역 집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은진 대표가 참 우리 대통령 지독하다, 2년 만에 나오신 말씀이 고맙다 이 한마디였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게 박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박 대통령은 그걸 조은진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을 거느리고 있는 조은진 대표나 아니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게 박 대통령의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누구를 콕 집어서 말을 한다?
저는 이거를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옥수에 작년이니까 3년째죠. 3년째 감옥수에 있던 대통령이 가세연이 내는 책으로 박 대통령 말씀을 전한다? 저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해갖고 박 대통령의 뜻이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 대통령이 10년, 2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세연이 낸 책으로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혔고 어쨌든 제가 편지를 2번 보내서 제 편지로 인해서 책이 안 나왔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제가 작년에 가세연한테 편지를 2번 보내서 절대로 안 된다, 반대한다 라고 한 것은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던 박 대통령인데 그런 박 대통령을 계속 우리가 박 대통령 말씀일까? 왜 저런 말이 나올까? 또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박정희 대통령 그 뮤지컬 하니까 박 대통령께서 강용석을 가장 좋아했다든가 이런 말이 들렸는데 제가 이걸 사실은 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런 말이 나오도록 할까? 누굴까? 이런 생각은 제가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박 대통령께서 누구를 콕 집어서 이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응? 물론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조은진 대표는 정말 수많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도 박 대통령님은 별도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를 콕 집어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자꾸 들리게 하는 이런 거는 참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가세연에서 자꾸 나오는 말들이 자꾸 대통령을 조금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들인데 하여튼 그런 가세연하고 같이 하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타블릿 PC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과연 저 말이 누구한테 나왔나? 김영석? 아니 김세희? 강용석? 또 그 뒤에 유영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타블릿 PC에 대해서 말한 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제 방송인지 언제 건지 모르지만은 네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검찰이 기소한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이 기소한 게 검찰이 주장한 게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대통령 재판이나 타블릿 PC 사건은 똑같아요. 에?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타블릿 PC 가지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타블릿 PC 건을 타블릿 PC 건에 대해서 사건 흐름을 우리가 지켜보았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가 물론 변호사로서 물론 법적인 그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하기에는 부족해요. 네. 검찰이 주장한 이 내용 또 JTBC의 손석희가 주장한 이 내용이 많이 이것이 과연 저들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수 내용 이거 가지고 사실 JTBC가 최수원 씨? 박 대통령 선고였었나? 박 대통령 선고였을 거예요. 박 대통령 선고 나서 그때 제가 오정찬 기자하고 방송을 할 때였는데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문이 판결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날 판결문이 나오질 않았었어요. 금요일날. 그리고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JTBC가 그날 판결문이 있다고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판결문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나왔었거든요. 어? 타블렛 PC 돼서 JTBC가 어떻게 그 내용을,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미리 알았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얘기한 것은 국가수에서도 그 최순실 씨가 썼다 이런 내용 없어요.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최순실 씨가 썼다고 단정하지 않았었어요. JTBC의 직원들이 재판에 나와서 위증한 것도 많이 봤고요. 그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말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타블릿 PC 가지고 김소연 변호사가 하면 할수록 김소연 변호사는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당히 이제 하시고 요건은 그만두시고 뭐 모르겠어요. 뭐 작년에 그 부정선거 했던 거 저는 뭐 개입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도 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 자체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했는지는 참 궁금하고 우리가 이것들이 좌파들이 과연 우리가 저걸 눈치챌 정도로 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선거에 부정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의심을 해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을 또 조원진 대표가 43,000표도 못 얻었다고 계속 비난을 해왔던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어처구니 없고 조원진 대표가 작년 2019년도에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작년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서 조원진 대표가 다 알려준 그대로 부정선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저희는 너무나 섭섭하고 기가 막혔기 때문에 또 작년에 그 선거를 할 때 우리 공화당 앞에 와서 우리 공화당을 죽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같이 못하는 것 뿐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작년에 뭐 우리가 부정선거에 나가서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는 사람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응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김소연 변호사는 열심히 뭐 그 부정선거에 하시는 건 저도 응원을 하고 하지만은 타블릿 PC에 대해서는 그만두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김소연 변호사가 건드릴 수 없는 분야고 2016년도부터 박 대통령 사건을 지켜본 우리로서는 이 타블렛 PC 손석희가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국가수에서 드러난 이런 일, 뭐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 있고 또 뭐 최소은 씨가 썼다, 고영태가 준 USB다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새삼스럽게 USB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제가 김소연 변호사의 커뮤니티를 들어갔다가 거기에 올려놓은 누가 유튜브 링크를 보다가 막 계속 타고 들어가다가 작년 2020년 4월 2일 날 문갑식 씨가 올려놓은 두 편의 유튜브를 봤는데 문갑식 씨가 거기서 최소은 씨가 쓴 타블렛 PC다, 고영태가 준 USB다 라고 방송하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홍석현이가 홍석현이가 타블렛 PC에 관해서는 자기 자랑을 여러 번 했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한 임원이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해왔다고 해서 문갑식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물론 증인으로 왜 안 나오겠다고 한 것인지 왜 안 나오겠다 하는 건지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러는데 작년 4월 2일 날 방송을 하는 그 두 편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게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홍석현 사장이 그 타블렛 PC 입수한 건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했고
그랬는데 그게 문갑식 씨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왜 문갑식 씨가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새삼스럽게 최수원 씨가 쓴데 고영태가 준 USB 내용이다? 저는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 하여튼 타블릿 PC 건에 대해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은 그만두시라고 제가 충고를 하고 뭐 지금 이게 3시간 거의 3시간 40분 정도 되는 유튜브 한 거 제가 한 30분 정도 봤는데 그 검찰의 그 공소 내용 이거 읽는 거를 봤어요. 검찰의 공소장 우리 인정하지 않거든요. 응? 누구를 미워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뭐 똑같은 마음이긴 한데 공소장 검찰 주장한 거 이거 저희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님은 타블릿 배식건에 대해서는 그만두시라고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하여튼 뭐 다른 건으로도 하실 수 있는 게 많으실 테니까 그거를 하시라고. 결국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유튜브를 원망해야 될지 우파들을 원망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정말 이 바닥이 정말 너무나 한심한 상황이에요. 예.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또 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또 안 볼 수는 없고 모를 수는 없는데 하여튼 김소연 변호사한테는 제가 따뜻하게 타블릿 배식건에 대해서는 그만두시라고 제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연락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용감하게 싸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있어요. 다들 싸우고 이 마당에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찢어 밝혀져 있어요. 예, 절대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시간이 걸리다 뿐이고 결국은 뭐 우리 공화당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예. 우리 공화당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공화당이 비난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조은진 대표가 2017년도에 우리 공화당이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는 거 겨우 0.001%도 안 되는 표 받았다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0.0001% 43,000표도 안 되는 거 그 뭐 제가 말하는 이 숫자 0. 얼마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런 표를 받았다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실 무시할 만한 표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우리 공화당이 무섭다는 건가요? 네, 무섭다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저나 우리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지 옳은 건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들 뭐 자기가 싸우는 목적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정말 가슴 아파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도 정정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특히 김소연 변호사님한테는 제가 따뜻한 충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우리가 해왔듯이 열심히 싸우시면 되고 뭐 여기저기 유튜브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그냥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만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